네, 이번 시간은 24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적 타당성에서 반사회 질생이 이렇게 나는데요. 의 및 효과에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 여기다 무효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효일 거면 굳이 법에다가 첩계약은 하지 마 하면 무효야. 도박계약 하지 마 하면 무효야.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써놨을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법에다가 첩계약은 안 돼, 도박계약은 안 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썼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무효야 이렇게 써놨는데 만약에 그게 법에 써놓은 것만 그렇게 무효가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원조 교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조 교제는 괜찮을까요? 원조 교제? 그것도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사건마다 그걸 다 쓰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죠.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해서 이거에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법에서 그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랬는데 그게 사실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백지 규정 이렇게 말합니다. 추상적 규범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여간 법에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생각해보자고요. 첩계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도박계약 하면 괜찮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 중에서 야 첩계약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야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안 괜찮다니까요. 그게 여자분들 같으면 내 남편한테 첩이 있대. 미치겠네. 또 남자들 같으면 나 말고 우리 아버지가 저 첩이 있대. 미치겠네. 이해되죠? 그 말인 거라고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갑과 을이 첩계약을 맺으면서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것들이 안 돼 이거 맞는데 이제 부첩계약 이런 것들이 우리 첩계약, 도박계약이 안 되는데 첩계약을 통해서 우리 이제 부첩계약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증여를 했다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옛날에는 봤더니 땅을 줬더라고요. 요즘은 아파트를 줄 거예요. 어쨌거나 부동산 증여 한 거죠. 사실 그런 거 안 주면 뭐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어.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은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강행법 위반이 아니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 넘겨주기 전에 정신 차렸어 갑이. 그래서 야 우리 헤어져 라고 했대.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등기 넘겨준 뒤에 이걸 돌려달라고 하면 봐보세요. 이게 부첩계약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한 거죠. 이런 것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 근데 원래 있잖아요. 계약이 유효면 갖고 있는 게 정당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볼펜, 노트, 가방, 집 같은 것들은 매매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이 무효면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아요.
부당 이득으로서 돌려줘야지 되죠. 나아가서 그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도 을한테 있는 게 아니고 갑한테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란 물권에게서 등기 말소고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첩계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법원이급여가 돼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 첩소유가 돼버린다라고 한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헤어지고 나서 갑이 을한테 야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못 돌려준대. 그래서 소송을 하게 돼서 그 갑이 법원에 갔는데 판사님이 갑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걸 돌려달라고 하면 판사님이 좀 있게 흘기면서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한다. 잘한 게 없는 사람은 돌려받는 것도 협조를 받을 수가 없어. 나라에서 협조해 주지 않겠대. 잘한 게 없으면 돌려받는 것도 협조를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사례로서 보실 것들이 보시면 첩에게 하는 증여 같은 게 그래요. 부특간에서. 근데 요거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면서 우리 헤어지면 돌려줘 라고 했대. 이런 것을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면 돼요. 뒤에서 조건편에 가시면 다시 나와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적관계를 단절하면서 주는 것은 유효다 이렇게 말한다. 단절하면서 주는 것은 유효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첩과는 붙으면 안 돼. 붙으면 무효. 떨어지는 건 유효. 헤어지려고 하는데 첩도 뭔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못 헤어지죠. 그래서 못 헤어져. 그래서 먹고 살 걸 챙겨줘야지 헤어지는 거예요. 애들 양육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유효다. 그러니까 본처 입장에서도 줘서 보내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부부간은 좀 이렇게 돼요.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네,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막 이제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안에 많이 하다가 그러면 이 아파트 명의 나한테 넘겨 이렇게 된 거죠. 이 아파트 명의 나한테 넘겨 라고 했는데 둘이 사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대. 그런 것은 부부간은 붙어야 되니까 유효야.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것은 무효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이게 절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만 하는 거라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각서가 유효하다 그러면 봐보세요. 각서를 한번 썼어. 각서를 썼는데 그게 그 인간이 계속 집에 안 들어와. 막 사람을 폭행하고 난리야. 그런데도 이혼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효다. 다시 부척과는 붙으면 무효야. 근데 부부간은 붙어야 되니까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박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도박계약과 관련해서는 도박자금의 지급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 같은 것은 무효예요. 도박 관련해서는 다 무효. 그런데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부분은 유효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을이 도박채권자예요. 도박채권자 돈 받을 게 있어. 그 다음에 갑이 도박채무자인데 도박채무자 갑이 을한테 도박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박빚을 갚아야 될까 이런 문제죠. 근데 도박빚까지 갚을 일은 아니잖아요. 네. 도박자금의 지급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든지 또 빚 갚기로 약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박 관련해서 무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어.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야, 안 돼. 또 이것도 만약에 찾으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뭘 잘했다고 한다니까요. 뭘 잘했다고 그걸 찾으러 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박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도박판에서 잃은 것도 돌려달라고 못해.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막 와서 괴롭히니까 야, 그러면 우리 집 팔아서 네가 받아가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변제 약정 한 것은 무효가 맞아요. 그런데 이 대리권 수여 부분은 유효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유효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걸 X라고 해보자고요. 매매로 팔아서 너 돈 받아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리권 수여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서 결국 누가 피해를 입느냐? 병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병은 지금 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대리권 수여 부분 요것을 유효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대리권 수여 부분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박 관련했으니까 다 무효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다른 피해자가 생겨.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리권 수여 부분은 유효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계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계불법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도박하려고 돈을 빌렸어. 돈을 빌리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소비대차가 되는데 뭐 몇 % 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갚는 거.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도박하려고 돈을 빌렸어. 이게 동계불법이. 동기가 나쁜 거죠. 동계불법. 살인하려고 칼을 샀어. 칼 사는 것도 우리 칼 파는 가게에서는 칼 팔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살인하려고 칼 사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한은 그러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룸을 렌트했는데 율락업을 하려고 렌트를 했대. 근데 율락업을 하려고 그걸 렌트했는지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동기는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동계불법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살인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내가 도박하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내가 율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하면, 표시를 하면 그때는 뭐 팔거나 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은 동계불법은 안 따지니까 유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언제 그러냐?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됐을 때, 또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요. 그러면 도박판에 돈을 빌리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돈 떨어져서 도박 계속 하려고 알려진 상태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그때도 빌려주면 이건 동계불법이 표시가 된 거죠. 알려진 거죠.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 알려진 일 때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시기 그랬는데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다.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시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첩계약은 무효다 그랬는데 이 첩계약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효인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조선시대로 올라가 보자고요. 조선시대 대감마님한테 첩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뭐라고 문제를 삼으면 그게 칠거지약, 투기한다고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세종대왕님한테 왕비가 한 명만 있으면 이상하죠. 후궁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걸 지금 기준으로 야 후궁이 있어지가 아주 바람둥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도 뭐 이건 조금 이제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무효인 거지. 저 아랍권으로 가면 아랍에서는요 첩이 아니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첩이라고 안 한다고. 참고로 아랍에서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대. 4명까지. 첩이 아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이지 첩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부인 말고는 다 첩이야. 네. 지금 현재 이런 뜻이다. 근데 뭐든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강행복기 위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과 관련해서 특히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강강세비가 나와 있는데 강박, 강제집행 면탈, 세금 포탈, 비자금 임치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요걸 좀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의 예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따 우리 책으로 좀 봐볼게요.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 이중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재를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그래놨는데 제103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서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거기에 제10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제자는 순서의 뜻이에요. 순서. 그냥 만약에 103조 이렇게 해버리면 조문이 10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103조라는 얘기는 103번째 조문이다 이런 뜻이죠. 103번째 조문이다. 됐죠? 네. 103조 그러면 103개의 조문이 있는 건데 우리 민법을 만들 때 103번째 들어간 조문이 제103조예요. 지금은 103번째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끼워진 법률들이 많이 생겨서 뭐뭐의 2, 뭐뭐의 3, 뭐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조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번에 2번 보시면 이 반사회질서행위인지 판단은 두 번째 줄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동그라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동계불법 세모 동계불법은 안 따져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데 밑에 두 번째 줄 다만 표시되거나 표시 동그라미 알려진 동그라미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에서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가 좀 봐두시면 좋겠다. A번에 보시면 공무원 동그라미 청탁 동그라미 보수 동그라미 공무원에게 청탁 대가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거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죠. 근데 우리 이런 거요.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청탁하고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러면 이건 뇌물이잖아요.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 동그라미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보험금 부당 취득 그러면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다. 근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뉴스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족을 생명보험에 들어놓고 뭐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여버려. 그래서 보험금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들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허위 진술 동그라미 대가 동그라미 허위 진술 대가를 주기로 했어. 이런 것들은 아니 지금 진실을 증언해도 모자랄 판에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지.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보시면 강박세모, 강제집행 면할세모, 양도소득세 회피세모, 세금포탈이죠. 그 다음에 또 밑에 거기서 네 번째 줄 가시면 비자금 임치세모, 비자금 세모, 임치세모 또 모가 건물 임대행위도 세모해둡니다. 이것들은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야.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아니야.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얼른 보면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법은 인급해가 돼서 반환청구를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 정답으로 외워둔다. 아니야. 강강세비는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건물 임대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봐버리면 곤란해. 뭐가 건물이라도 꼭 살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2번에 A번 보시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동그라미. 근데 통상적 동그라미, 수준 동그라미, 초과 동그라미.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로 했어.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요. 사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증언. 근데 사실 증언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괜히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요구하면 안 되고 그냥 부탁하면 안 되고 약간의 인사는 하고 살아야죠.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인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통상적 수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인사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그게 한몫 챙겨주는 거죠. 근데 한몫 챙겨주는 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것들도 제가 체크 안 한 것들도 나중에 이제 문제 속에서 조금 더 훈련하시면 돼요. 26페이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야. 형사사건 위에다가 민사사건 X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민사사건은 아니야. 민사사건은 아니야. 이렇게 된다. 민사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되면 전관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전관들한테 돈 많이 갖다 주면 없는 제도, 있는 제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전화했더니 그 전관이 그 부장검사 김 부장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부장 그랬더니 예, 선배님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막 해결이 돼버리죠. 몇 억을 벌어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몇 억 버는 것도 안 되고 한편 또 어떤 집은 돈 많아서 그냥 빠져나오고 어떤 집은 돈 없어서 구속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의에 반하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 근데 이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전관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려. 전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를 좀 놔두고요. 이중매매를 좀 놔두고 27페이지 보시면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데 첩계약 동그라미. 첩계약은 동그라미는 지금 다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예요. 근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부적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해소 세모 이런 것들은 아니야. 해소 옆에다가 단절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단절하기로 하면서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하면서 돈을 주는 거야. 그런 것은 괜찮다. 그런 것을 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공서양속이라고도 합니다. 공서양속은 이게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줄여서 공서양속이라고도 합니다.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동그라미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무효다. 야, 그게 유효가 돼버리면 이혼을 못한다니까요. 말이 안 돼. 또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있는데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도 그래. 네, 이것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4번 봅니다. 페이지 28 4번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제목은 중요치 않다고요. 도박계약 동그라미. 그래놓고 판례로 바로 가시면 두 번째 줄 도박채무 부담행위 동그라미, 변제약정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그런데 그 밑에 줄 대리권 세모, 수여 세모. 대리권 수여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다. 대리권 수여 부분까지 그렇지는 않아.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 얘들 한번 쭉 가보시는데 그 A번의 두 번째 줄 강박세모, B번에 강제집행을 면할 세모, 양도소득세 회피세모. 그 다음에 D번에 가시면 29페이지 D번에 양도소득세 세모. 그 다음에 2번에 비자금 세모, 임치 세모. 이런 것들은 아니야. 이게 강강세비라고요. 그리고 F번에 보시면 부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부정행위 세모, 처에게 양도 세모,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어.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반사회적 범죄의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1번에 절대적 동그라미 1번에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가 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으로 가시면 반사회적 인행의 무효와 불법원인 급여가 나와 있는데 불법원인 급여 동그라미 치고요. 746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6조 조문 시작. 여기는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환 청구 세모.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30페이지로 가시면 반환 청구 못한다는 말이 뭐냐. 네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모,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세모.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귀속 동그라미. 그 상대방이 첩이에요. 그 밑에 딱 이렇게 써둡니다. 첩 소유가 돼버려. 그래서 이게 갑이 을한테 부첩계약, 첩계약을 맺으면서 X를 증여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고 나면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 소유가 돼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단 말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리면 결국 돌려달라고 청구를 못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고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행사를 못해. 그러다 보니 이 X는 첩소유가 돼버린다는 거죠. 첩소유가 되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요거를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자기 걸 판 거죠. 그러니까 등기 넘겨주면 병이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다. 자기 걸 판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이중매매 사례가 우리 교재 다시 26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26. 이중매매를 좀 따로 봐보실 건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은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다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갑이 을한테 X를 매매로 팔아놓고 다시 병한테 X를 이중으로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대. 이런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그런데 좀 이렇게 됩니다. 이중매매가 있을 때 이 이중매매는 유효다라고 한다. 이중매매는 유효가 된다. 왜 유효가 되느냐? 봐보세요. 내가 을한테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병이 12억을 주겠대요.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저 삼성에서 나를 불러요. H그룹에서 불러. S그룹에서 불러. 연봉 2억 더 줄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간다고요? 가셔야죠. 내 가족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 우리 자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 가라고 할 거야?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가라고 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회사랑 계약 관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가버려도 된다고요? 아니, 더 좋은 직장에 있으면 갈 수 있다니까요. 계약 자유예요. 자유 경쟁이라니까요. 네, 유효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무효가 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 그러냐? 보통 이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임무를 띠게 되는데 그것을 배반했을 때, 그런 것을 배임이라고 한다. 그 배임행위의 병이 적극가담했을 때, 적극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 적극가담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아니, 이걸 좀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유효다. 이게 원칙인데 무효가 될 때가 있어. 제임에이스 매드의 배임행위의 적극가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가담이라는 표현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근데 적극가담은 그냥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걸 안 정도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뭐 내가 책임질까 걱정하지 마. 적극 권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설레발 다치는 걸 말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을은 병한테 봐보세요. 을은 병한테 이 등기가 지금 병명의로 있는데 을이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잠깐 한번 봐보세요. 요게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갔는데 이것이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요. 채권적 청구권. 그런데 채자가 이 사람인 변에 책임을 묻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인 거죠. 갑한테만 책임을 묻는 거야. 근데 병명의로 등기가 되는데 이거를 야, 너 직접 말소해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것은 아니다.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갑이 이렇게 병한테 빼돌려 버리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아니야? 그런 것을 사행위라고 하는데 사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거 안 된다라고 한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자세히 공부할 건 아닌데 자신이 가지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을은 X라는 특정물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이제 곧 통정의 표시편을 공부할 건데 거기 가면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가 나와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안 돼. 통정의 표시에서는 돼. 그때 가시면 또 다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갑이 병한테 이렇게 배임행위로 파는 것은 하면 안 되는데 병이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다.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행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 불법행위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병이 정한테 지금 병이 소유자도 아닌데 정한테 판 거예요. 그랬을 때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봐보세요.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내 거여야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데 어떻게 줘? 말도 안 되지. 안 된다. 근데 정은 그런 걸 선의는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걸 몰랐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게 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도 소유권 취득 못해.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가 돼서 갑이 병한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을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 정도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그려놓고 보자면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다시 갑이 병한테 이중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라는 거예요. 병이 그런 걸 알았어도 법에서 어떤 사실을 모르면 선이, 알고 하면 악이라고 한다. 선인데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몰랐지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이렇게 말한다. 선이 무과실, 악이 또는 과실 이렇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봐보세요. 이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갑이 다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불능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을이 갑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뒤에 계약법 가시면 좀 더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런데 배임행이 적극 가담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적극 가담은 안거에서 나가서 또 설립할 증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효가 되는 거야. 네, 그 무효인 경우에 이걸 봐보자고요. 다시 갑과 을이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 다시 병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요. 등기를 넘겨줘 버려서 이랬을 때 을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인데 을이 갑한테 등기청권을 갖고 있죠. 근데 등기청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채권적 청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채권자는요. 병한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을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그 사람이 갑이라니까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가 채권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병한테 다이렉트로 야 등기 말소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그 위치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대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채 씨는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좀 더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중개사 하시면 여기까지 딱이다. 채권자는 소위중이 아니고 대위야. 대위. 근데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 위치할 때 위자. 그래서 을은 갑을 대위하여 이게 무효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대위가 된다. 직접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 직접은 안 돼. 이렇게 대위해야 돼. 대위. 이거 직접은 안 돼.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을 좀 공부해야지 되는데 진정명의 해복을 위한 소유권 이득이 청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이것도 안 돼. 채권자 취소권은 야 갑이 채무자 이렇게 빼돌리는 것은 이중매매하는 것은 사실 채권자를 해치는 사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을이 가지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돼. 근데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한편 병한테 갑이 배임행위로 파는 것을 병이 적극 가담해서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불법행위는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선의로 전득한 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다시 정한테 넘겼어. 그러면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 이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교재로 한번 잠깐 봐보실 건데요. 교재 26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 이중매매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중매매 계약을 맺어도 A번의 세 번째 줄 유효 동그라미 유효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고의로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 그래서 이행불능이 된다. 해제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B번 이게 두 번째 줄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적극가담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적극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된다. 네, 이렇게 봐두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충에다가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첫 번째 줄
갑이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가담하여 적극가담 동그라미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득을 경유하였다. 그러면 이게 무효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매수인 을은 갑을 대비하여 대비 동그라미 이게 최대위죠. 등기 말소 청구 동그라미. 근데 직접 세무 직접은 안 되죠. 또 B번에 진정명의 회복 세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득이 청구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C번에 채권자 취소권도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D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불법행위가 되긴 하죠. 불법행위 동그라미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2번에 가시면 절대적 무효 동그라미 정의 선의이더라도 선의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 세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F번이 있는데 F번은 병의 대리인이 적극가담 대리인이 적극가담 동그라미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그러면 본인이 알고 모르고 본인이 시켰든 안 시켰든 무효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 우리 26페이지 D번 한번 봐보세요. 갑종들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줄 시효취득했다 동그라미 쳐둘 건데 이럴 때 이중매매 법리가 확장된다.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명의신탁에 가서 다시 나올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중매매 기준으로 보자면 갑,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종중에서 종손한테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근데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해지하고 돌려주면 돼요. 돌려받으면 돼요. 그럼 이제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문중으로. 그런데 그것을 병한테 팔아버린 거죠. X를 매매로 팔아버렸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그냥만 들어두면 그냥 들어두시고 요거까지 지금까지 다 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스킵해도 돼요. 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파트를 보시고 오시면 돼요. 점유취득조도 이런 건데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점유취득조 완성자가 있어요. 등기 청구를 하면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그 등기 청구한 이후에 알고 처분해버려. 제3자한테. 그랬을 때도 불법행위가 되는데 유효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 가담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를 우리가 공부하신 것으로 하고 문제까지 합쳐서 다음 시간에 불공정한 법률을 좀 보고 문제까지 이렇게 좀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